TPO를 생각하고 옷을 입기 때문에 늘 옷장문을 열었을 때 옷이 참 궁핍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TPO라는 게 뭐냐? Time, Place, Occasion인 거죠. 자, 의관정제해야 됩니다. 조선시대 남자들 머리 길어요. 신체 발부 수지 부모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관례를 치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상투를 틉니다. 그렇죠? 그러면 그 긴 머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? 머리를 자주 빗어주는 거예요. 과연 얼마만큼 자주 목욕을 했을까요? 얼마나 자주 했을 것 같으십니까? 네? 한 달에 한 번, 네. 명절, 그쵸? 네, 또. 근데 명절도 좀 지금은 이제 세는 명절이 뭐 추석, 설 뭐 이런 정도만 세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명절은 절일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많았거든요. 네. 12절기도 24절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의례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19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추석 및 설 및 그 두 번 정도? 그 정도 목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하여튼 샤워 못하면 어디 밖에 안 나가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.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환경 오염이 안 됐길래 그 정도만 했어도 가능할까?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먼지 많았습니다. 흙먼지 많잖아요. 지금은 오히려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흙먼지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흙먼지 더 많았습니다. 그러면 머리에 껴요. 얼마나 자주 했을까? 저는 실은 왕실복식 전공자입니다. 그래서 왕실복식을 얼마나 자주 진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탁지정례라고 하는 호주에서 올리는 탁지정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목욕할 때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요. 한 달에 한 번씩. 그래서 제가 그걸 봐서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절기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월초하루, 정월대보름, 삼진날, 4월 초파일, 단오, 유두, 칠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했을 것이다. 그러면 그 청결을 어떻게 유지했겠느냐? 머리를 잘 빗는 거죠. 그러면 남자들이 상투를 틀 때 어떻게 틀었는가라고 하면은요.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. 우리도 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한양의 멋쟁이가 하는 것이 전국을 강타하듯이 요 당시에 한양의 멋쟁이는 어느 정도의 상투를 틀었느냐 하면은요. 알만하게 틀었습니다. 알, 계란. 그래서 우리가 상투를 다른 말로 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알만하다. 그 알이 얼마나면은 한 50g 정도 돼요. 그런데 젊은 남자들은 머리숱이 많잖아요. 나이 든 사람들은 머리숱 적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게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지려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갈머리 여기를 좀 밀어요. 그걸 미친다고 얘기합니다. 예,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상투 미치고 라고 있는데 여기가 요 정수리 부분 이렇게 밑을 치는데 면도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머리를 걷어 올리죠. 걷어 올려서 여기서 묶어요.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맨 끝에 가가지고 그 알만하게 상투를 트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상투를 트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 미칠 때는 이제 칼이 있어야 되지만은요. 그 외에는 빗, 그 다음에 상투 틀고 꽂는 동곳, 그 다음에 상투 틀 때 보는 거울, 요 정도가 다예요.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.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걷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헤어밴드라고 하는 이 망건입니다. 그런데 이 망건은요, 여기서 보시면 앞에가 이게 망사로 되어 있어요. 요 부분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요, 요 앞이마 중심에 옵니다. 그리고 이게 놓여지는 위치는 눈썹 위에 올라오고요.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주 단단하게 칩니다. 아주 단단하게. 그러면은 얼마만큼 단단하게 치느냐라고 하면은 이 망건을 풀었을 때 요 위아래가 눌려가지고 한 0.3, 그러니까 3mm 정도 들어갈 정도.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남자들이요, 머리가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요. 편두통이. 너무 쪼여져가지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럼 왜 그 남자들이 그 고통을 감수했겠느냐라고 한다면 왜 그랬겠어요? 왜 그랬겠어요? 멋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. 그러면 왜 멋이 있느냐? 그럼 그 당시에 멋의 기준은 뭐냐라고 한다면은요,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젊음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망건을 포기하겠어요? 안 하겠어요?
그러니까는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망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카락을 걷어 올리는 용도로만 쓰면 되는데 왜 이 남자들이 그렇게 여기에 풀고 나면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단단히 묶는지 참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럼 뭘 알 수 없어? 알 수 없기는. 멋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샤프해 보이는데 그 누가 그거를 거부하겠습니까?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자를 쓰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요. 황현인데요. 지금 망건을 원래는 이 눈썹 위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.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마가 훤칠한 게 이제 출세상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망건 자체를 올려 쓰죠. 그럼 저렇게 망건을 쓰고잖아요. 그러면은 이 망건 윗부분이 원래는 이마 위에 와서 닿아야 되는데 이걸 올려 쓰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치면은 얘를 벗을 때 어떻게 벗냐면은요. 원래는 이 끈을 아까 당줄이라고 하는 끈을 풀어내면서 망건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단단하게 묶었으니까 얘를 그냥 휙 위에서 벗으면 돼요. 그렇게 되겠죠. 그런데 그렇게 휙 벗으면 또 무슨 부가적인 효과가 있냐면요. 거기에 났던 머리카락이 빠져나와요. 덩달아서.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? 이마가 더 훤칠해지죠. 네, 그래서 점점 출세상이라고 하는 상이 되고 그래서 저렇게 된 게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저 망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마치 호랑이가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. 그래서 망건을 호좌건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원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기 요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으로 요 두정이 있는 부분이 쏙 들어가고 그 위에 총모자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. 그러니까 쓸 수 없어요. 그래서 얹어만 넣어야 돼요. 그러면은 그렇게 얹어놨을 때 또 무슨 효과가 있느냐? 개항기 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요. 한국 남자들의 체형이 너무 좋다 그럽니다. 왜냐? 키가 커 보이잖아요. 벌써 보세요. 바지 저고리 도포 하얀색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완전히 뭐 화이트 그건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흰색에서부터 소색, 베이지색까지 쭉 있어요. 그걸 다 이제 백의 민족 하면서 흰색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건 아닙니다. 그 베이지색에서부터 흰색까지 자꾸 빨고 이러면서 점점 하얘지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하얀색을 입고 그리고 나서 모자를 썼는데 검정 모자잖아요. 그리고서 이 모자를 쓰면 이 모정이 여기를 갖다가 총모자라고 얘기를 하고요. 여기 부분을 양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총모자 부분이 한 30cm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저거를 이 모정 위에다 탁 올려놓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키가 20cm 이상 커지는 거죠. 그럼 우리나라 그 당시에 평균 남자들 평균 신장이 한 160 정도 됐다고 한다면 180cm는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사람 별로 보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체격이 상당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저 바로 가시라고 저는 풀이를 합니다.